해님과 달님. 제1장 산골마을의 작은 집.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깊은 산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은 넓었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감나무에는 작은 잎이 돋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감이 익기를 기다리며 매일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덜 익은 감을 따서 한 입 베어 먹었다가 너무 떫어서 얼굴을 찡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오누이였습니다. 오빠는 동생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고 동생은 오빠보다 조금 어렸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잘 돌보았고 동생은 어디를 가든 오빠를 따라다녔습니다. 둘은 늘 함께였지만 가끔은 작은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가 감을 더 많이 먹을 것인지 다투었고 어느 날은 누가 어머니 옆에서 잘 것인지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따뜻한 밥을 먹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캤습니다. 마을이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부엌에서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장도 살펴보았지만 먹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늘은 시장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에 가서 쌀도 사고 나물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도 조금 사오려고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려고 한다. 동생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갈래. 오늘은 집에서 기다리렴. 시장까지 가는 길이 멀고 산길도 험하단다. 동생은 입술을 조금 내밀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다녀오실 거야. 어머니는 두 아이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렴. 아이들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바라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누이는 마당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산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보자기는 어깨에 메고 있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누이는 마당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나뭇가지를 주워 땅에 그림을 그렸고 동생은 그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맞히려고 했습니다. 오빠가 산을 그리면 동생은 집이라고 했고 집을 그리면 나무라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 틀렸다고 놀리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아이는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햇빛은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문 밖으로 나가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언제 와? 오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정말? 응. 엄마가 해가 지기 전에 온다고 했잖아. 동생은 그 말을 믿고 다시 마당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노랗게 변했고 곧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숲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낮에는 익숙했던 산길도 저녁이 되자 낯설게 보였습니다. 동생은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응. 엄마가 늦는 것 같아. 오빠도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더 걱정할까 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살 것이 많았나 봐. 조금만 기다리자. 두 아이는 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산길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다. 오빠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 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몸집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걸음도 이상했습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엄마다. 문을 열어라. 동생은 반가운 마음에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왜? 오빠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엄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낮고 굵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을 열어라. 두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아이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2장 산길에서 만난 호랑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은 아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산 어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할 떡도 몇 개 샀습니다. 떡을 보자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산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수레가 움직이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산으로 들어오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긴장했지만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그림자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메고 있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서는 떡 냄새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아주 고팠습니다. 호랑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무서웠지만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 떡 하나를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한 입에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금세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따라왔습니다. 하나 더. 어머니는 또 떡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먹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의 보자기 안에 있던 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떡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떡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급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떡까지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머니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치마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뒤에서 호랑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호랑이가 가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 끝에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머니를 따라잡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산골의 작은 집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누이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문 밖의 손님. 아이들은 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호랑이가 계속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다. 문을 열어라. 동생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가 아닐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와 달라. 밖에 호랑이는 아이들이 문을 열지 않자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왜 들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떡을 가져왔단다. 동생은 떡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열면 안 돼. 호랑이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얘들아, 왜 문을 안 여니? 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목소리 때문에 의심하는구나. 호랑이는 문 아래 작은 틈으로 자신의 발을 넣어 보았습니다. 엄마 손이 보이지? 동생은 문 아래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털이 가득한 커다란 발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빠도 그 발을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 밖에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동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입을 손으로 살짝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들이 겁먹은 것을 알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지 않자 이번에는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쿵.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또 문이 흔들렸습니다. 오빠는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문으로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오빠의 눈에 집 뒤쪽에 있는 작은 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손짓했습니다. 두 아이는 소리 없이 뒷문으로 움직였습니다. 호랑이는 앞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끽.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다시 앞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제사장 깊은 산속으로. 오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울고 싶었지만 오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동생을 데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무가 많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이 발밑에서 굴러갔습니다. 오빠 너무 무서워. 조금만 더 가자. 호랑이가 따라오고 있어. 알아. 하지만 멈추면 안 돼. 오빠는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두 아이는 아주 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훨씬 컸습니다. 줄기가 굵었고 가지가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자. 두 아이는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올라가고 동생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조금 뒤 호랑이가 나무 아래까지 달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높은 가지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나무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나무 꼭대기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빠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동생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동아줄은 두 아이가 있는 나뭇가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아, 이것을 잡아. 두 아이는 동아줄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도 동아줄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올라가야겠다. 호랑이는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 두 아이는 동아줄을 잡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래의 나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도 작아졌습니다. 숲도 작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은 이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너무 높아.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보지 마. 나만 봐. 동생은 눈을 뜨고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얀 구름이 발밑으로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두 아이의 몸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두 아이는 구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세상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아이들보다 훨씬 늦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계속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호랑이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자신이 타고 있는 동아줄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줄은 아이들을 위해 내려온 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하늘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거의 따라왔을 때 하늘에서 다른 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잡은 줄과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누이는 새로운 줄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구름 위의 넓은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반짝이는 열매가 달려 있었고 하늘에는 커다란 별들이 가까이 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도 없었고 어두운 산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슬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엄마가 보고 싶어.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래.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두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6장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의 생활은 땅에서의 생활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지나갔고 멀리에서는 밝은 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동생은 구름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구름을 잡아당기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오빠, 구름은 솜처럼 생겼는데 솜이 아니야.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먹어도 될까? 오빠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동생은 구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먹으면 배가 아플지도 몰라. 두 아이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난 뒤에는 다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자신들이 살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산도 보였고 강도 보였습니다. 마을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작은 집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오래도록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엄마는 어디 있을까?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아직도 엄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해주던 모습, 추운 날 손을 잡아주던 모습, 잠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어 주던 모습. 아이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이는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이 밝아야 했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오빠는 밝고 따뜻한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두 아이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낮을 밝히고 동생은 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빠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떨어지는 건가요?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하늘에서 서로 볼 수 있을 거야. 오빠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멀리 있어도 서로 잊지 말자. 두 아이는 약속했습니다. 제7장 해님이 된 오빠. 다음 날 아침 오빠는 동쪽 하늘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산 위로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들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꽃들은 햇빛을 받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 뛰어놀았습니다. 오빠는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빛을 비추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오빠는 기뻤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해님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밝게 빛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안 될까? 그날 아침 해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떠올랐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밝아졌지? 오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님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오빠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늦잠 잤지? 오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보였거든. 두 아이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이 되면 꼭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제8장 달님이 된 동생. 밤이 되면 동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달빛은 해님의 빛과 달랐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작은 등불이 되었고, 창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달님은 그 아이의 창문에 조용히 빛을 비추었습니다. 아이도 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님, 나도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밝게 빛나 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엄마에게 이런 빛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동생은 밤마다 세상을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빛을 보내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에도 달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님이 왜 그렇게 밝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밤이 얼마나 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두운 길에서 혼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9장 다시 만난 오누이. 해님과 달님은 매일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해님이 세상을 비추었고 밤에는 달님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하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는 순간과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서로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해님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는 달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빛이 잠시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해님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니? 달님이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도 잘 지냈지? 응.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해님은 아주 오래전 살던 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님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숲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은 이제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달님이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리를 잊었을까? 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잊지 않았을 거야. 정말? 응.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잖아. 달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달빛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헤어진 오누이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0장 해님과 달님의 약속.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마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집이 생겼고 오래된 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해와 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님이 떠올랐습니다. 해님은 따뜻한 빛을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님은 천천히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달님이 하늘에 올라왔습니다. 달님은 조용한 빛으로 세상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님과 달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살던 한 어머니와 두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에서 해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해님과 달님이 온누이였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를 아주 사랑하는 온누이였단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밝은 해가 떠 있었습니다. 밤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해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님과 달님은 오늘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해님은 낮 동안 세상을 밝히면서 동생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달님은 밤하늘을 밝히면서 오빠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온누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마당에서 함께 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따뜻한 빛으로 세상을 밝혔고 동생은 부드러운 빛으로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날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기뻐했고 어떤 날에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언제나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밝은 날에는 해님이 사람들과 함께 웃었고 어두운 밤에는 달님이 조용히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쩌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길에서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는 사람이 해를 보며 오늘도 힘을 내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해님과 달님은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에 올라온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와 동생은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넓은 세상을 지켜보는 해님과 달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산골 작은 집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걷던 두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해님과 달님은 왜 매일 하늘에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고 그런단다. 그럼 해님과 달님은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외롭지 않을 거야. 서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해의 빛이 하늘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달님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과 오빠가 나무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하늘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남매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달님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해님은 다음 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산도 잠들고 숲도 잠들고 마을의 작은 집들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달님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해님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이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오고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님은 다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달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님과 달님은 오늘도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산골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지켜주었던 오누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면 한 번쯤 생각합니다. 저 달님은 아주 오래전 무서운 밤을 지나 하늘에 올라온 작은 아이가 아닐까. 아침에 해가 밝게 떠오르면 또 생각합니다. 저 해님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하늘로 올라갔던 오빠가 아닐까?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님은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고 달님은 조용하게 밤을 밝혀줍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남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한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해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고 밤에는 달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꿈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님과 달님은 오래오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살았던 한 어머니와 두 아이의 이야기.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의 이야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오누이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해님과 달님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된 두 아이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날이면 달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날이면 해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아주 먼 하늘에서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지냈니? 응. 너도 잘 지냈지? 그렇게 두 남매는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님은 떠오르고 달님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래전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